네,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에 따른 수집 정보의 효율성 및 정확도 제거를 위한 신기술 활용 방안 발표를 진행할 외지원의 김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도로 관련 지도 데이터와 도로대장 그리고 정밀 도로지도, 도로만 관련한 디지털 트윈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 도로에 관련한 지도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로 데이터는 아마도 내비게이션 지도일 것 같습니다. 혹은 포털 지도이고, 그러나 도로를 지도 정보로 제작 관리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수치 지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도로 대장, 정밀 도로 지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치 지형도 같은 경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도로를 포함한 전체 지형을 다 수치화해서 제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항공 측량 혹은 최근에는 드론 촬영을 통해서 수치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대장은 현재로서는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 각 군도의 시도에 따라서 도로공사나 국토정보공사 혹은 지자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주로 중공도면이나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밀 도로지도인데요.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고요. 지금 고속도로부터 지금 현재 일반 도로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도로 지도이다 보니 항공 촬영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라고 하는 MMS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치 지형도를 만드는 일반적인 과정은 지도를 만드는 일반적인 과정은 사실 뭐 비슷한데요. 일단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기준점 측량이나 수치도화 등을 통해서 이제 벡터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대장입니다. 도로대장은 앞서도 뭐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 및 유지 보수해야 하는 시설물 목록과 도로의 기하 구조를 알기 위한 공적 장부로서 도로시설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공적 장부이고, 사실 도로대장은 이제 법부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 번호 및 노선 단위로 각 도로마다 도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대장은 도로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과 도로 위험 도로 조사 및 도로 통계 제공 등을 위한 도로 교통정책 지원, 도로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로 정보 제공, 최근에는 국가 지원도 갱신 지원 및 정밀 도로 지도와의 협업 체계 구성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대장은 보시는 것처럼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확인한다거나, 차폭이 가장 넓은 지역을 확인한다거나, 혹은 회전 반경이 가장 좁은 지역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대장은 현실에 존재하는 도로시설물을 등록 관리하는 공적 장부이고, 그 구성 항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 정보, 노면 정보 등을 수치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시설이라든가 토목 및 배수시설, 기하구조시설, 부대시설, 기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밀도로지도입니다. 정밀도로지도는 현재는 자율주행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정밀도로지도는 자차 위치에 대한 결정, 경로계획, 도로규제, 인지를 위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로서 차로 수준의 상세한 정보로 20cm 이하의 3차원 형상으로 모델링한 지도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캡처를 했고요. 보시는 화면의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정밀도로지도의 화면의 일부이고 14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밀 도로 지도를 만드는 과정 또한 앞서 보셨던 수치 지형도를 만드는 과정과 사실 비슷합니다. 다만 조사를 위한 장비의 특성이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정밀 도로 지도는 앞서 보셨던 MMS라고 하는 장비로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기준점 측량, 그다음에 벡터라이징을 통해서 벡터화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밀 도로 지도는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이 활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나 CITS, LDM 등의 어떤 동적 정보를 활용이 되고, 최근에는 도로 시설물 관리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밀 도로 지도는 차로와 관련된 차선과 표지 시설, 도로 시설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MMS라고 하는 장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은 자율주행 차량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센서 구성과 사실은 비슷한데, 그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성능의 고정밀한 어떤 측량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고정밀한 어떤 GNSS 시스템과 레이저 스캐너, 그다음에 IMU나 INS 등의 어떤 여러 센서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초기에 이런 장비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한 대당 구성하는데 대략 한 10억 정도 구성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장비의 어떤 그 성능 등이 고도화되면서 조금 저가형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정밀 도로 지도는 사실 정부 주도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5년도부터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7,000km 정도 커버리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밀 도로 지도는 사실 정부 정책에서도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나 신성장 4.0 전략에서도 30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를 목표로 25년도까지 4차로 이상의 지방도 30년까지 전국 모든 도로를 정밀 도로 지도로 만들겠다라고 수립하고 그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히 뭐 빠르게 진행을 해왔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수지 지형도와 정밀 도로 지도, 그 다음에 도로 대장 데이터가 있는데요. 수지 지형도는 사실은 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포커싱 되어 있지 않고 전체 지형을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도로 지도는 정밀 도로 지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 지원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에 포커싱 되어 있고요. 도로 대장은 도로를 포함하나 도로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밀 도로 지도 기반 중심으로 보면 각각의 레이어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어떤 중복이 많이 발생하고 상당히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도로 지도의 데이터로부터 수지 지형도를 참조해서 갱신하거나, 혹은 정밀 도로 지도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대장을 갱신하는 여러 이제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는 R&D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지 지형도는 도로를 포함하지만 전체 영역을 포괄을 하고 있고요. 도로 대장은 도로 및 도로 주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정밀 도로 지도는 딱 도로 정도, 최근에는 사실은 인도 정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앞서 말씀드렸던 MMS라고 하는 장비로부터 취득한 데이터의 원시 데이터가 사실 정분 데이터로 유기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인데 사실 상당히 고정밀하고 정확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작은 정밀 도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장비를 활용을 합니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수지 지형도나 도로 대장을 위해서도 이런 그 MMS 장비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MMS를 활용한 수지 지도 갱신이나 도로 대장 어떤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 대장뿐만 아니라 정밀 도로 지도를 기반한 시설물 관리 활용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2011년도에 디지털 시범지사 플랫폼 구축과 작년에 진행한 국도교통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에서도 사실 도로공사에서 기존에는 이정 단위였던 관리를 주로 진행했는데, 좌표 기반 어떤 3차원 데이터 활용 기반한 어떤 쪽으로 이제 플랫폼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도로 대장 혹은 정밀 도로 지도를 활용을 많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내용들은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도로 지도 항목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레이어들은 어떤 각 기관에 필요한 시설물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해서 예를 들면 어떤 공유가 경사값 혹은 평경사 등을 추가로 이제 추출해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시설물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까지는 수지 지형도나 그 정밀 도로 지도나 도로 대장, 사실 지도 영역인데, 지도를 잘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준 높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의 사실 숙제는
사실 그 현재도 전국의 모든 곳곳에 많은 도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세계 변화 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갱신하는 데에는 상당한 허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각 그 부분마다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어떤 R&D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 도로공사, 국토정보공사에서도 정밀 도로 지도를 갱신하기 위한 체계라든가 아니면 도로대장을 연계하기 위한 어떤 갱신 체계 연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방안은 솔루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민간에서도 모빌리티 관련한 민간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도 많은 R&D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과 같은 대토론회 같은 자리가 사실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산업계의 여러 이제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실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은 자율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을 했고요. 도로가 만들어지고 준공이 되면 준공 7일 전에 MMS 표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실제 도로의 변화 정보를 뒷단에서 이제 뭔가 찾아가는 행위로서는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 변화 정보를 찾기 위한 그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이제 의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당히 취지 좋게 잘 만들었고 사실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건설을 하는 회사들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의무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많은 의뢰가 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법은 참 취지도 좋고 운영이 참 좋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의 또 다른 괴리가 있는데요. 준공 7일 전입니다. 사실은 준공이 되는 날까지도 많은 공사 현장에 가면 여러 어떤 기자재들 혹은 이제 준공 약간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준공을 위한 준공 행사를 위한 여러 또 다른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7일 전에 MMS 같은 장비가 들어가서 뭔가 촬영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는 좀 더 보완되고 활성화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법은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수치 지형도나 도로대장과 연계할 수 있는 좀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보완되고 확대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적인 정보, 정적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 어떤 디지털 트윈 모델, 도로망에서의 디지털 트윈 모델이 어떤 모습일까를 사실 저는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요. 그 중에 아마 일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정적인 디지털 도로 정보나 아니면 정밀 도로 지도에다가 어떤 동적 정보가 융합된 형태의 어떤 디지털 트윈 모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교통정보의 센터의 어떤 관제 화면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 기능과 내용도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더 정밀한 디지털 도로 대장 혹은 정밀 도로 지도 기반해서 차로 단위로 구분된 정밀 도로 지도에 인프라에서 바라보는 여러 카메라 센서나 아니면 라이다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금지해내고 그렇게 금지된 정보를 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정밀 지도와 매핑해서 교차로 내의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어떤 차로 단위 어떤 교통량을 분석해내고 혹은 여기서 일어나는 신호 현시 정보를 바탕으로 신호 변경이 있을 때 대결 정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시뮬레이션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 도로 지도 기반으로 실제 도로를 정확히 구현하고 이동제의 정확한 위치 표시와 사용자 맞춤 시점의 어떤 다양한 분석 기능을 포함한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 형태의 어떤 도로 모델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물 모델링, 그다음에 신호 현시 정보를 받아서 직접 표출하는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그런 실시간 이동 물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 정보, 인프라 센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인프라 센서로부터 금지되는 그 정보가 결국은 이런 체계를 통해서 LDM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수집이 돼야 되고 그 체계로 수집되는 형태의 정보를 기본적인 교차로 상황 정보, 그다음에 위험 정보
혹은 뭔가 사고가 발생했거나 특정 이벤트를 과거 영상을 플레이백 할 수 있는 기능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제 시연한 내용을 잠깐 구현한 내용이고요. 그 도로 인프라 정보 센서로부터 카메라 센서 등 레이더 센서로부터 그 도로에서 이동하고 있는 무빙 오브젝트를 디텍팅해서 정밀 도로 기반의 차로에 매핑해서 여러 통계 정보와 상황 정보, 그다음에 어떤 돌발 상황, 위험 예측 정보를 빠르게 금지해내서 교통정보센터로 그 정보가 넘어가거나 혹은 사람 운전자 쪽으로 그 정보가 넘어가거나 혹은 향후에 있을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 그 정보가 들어가서 어떤 안전하게 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런 그 도로 기반 디지털 활용 모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 정보 변경에 따른 교통 영향 시뮬레이션과 도로나 차선 변경에 따른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통 정책 입안에 상당히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곧 이제 상용화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자율협력 주행에 필요한 관제형 센터 솔루션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로 상당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 진행해 주신 웨이즈원의 김동수 상무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